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받아볼까요? 아, 이제 뭐 뭔지 모르니까. 아우, 피사. 미국 대형 의료기업 피사 문제입니다. 의료기업? 백선 웨어라고 미국의 되게 유명한 크롬비나 약간 이런 거랑 거의 대등한 의료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자, 이제 뭐 글로벌 대기업. 네. 저 외국에 이제 본사를 둔 대기업에도 입사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미국입니다. 길거리 표지판이 된다면 어떤 표지판이 되겠는가? 이건 재밌네. 창의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야, 그런 나 이런 거 되게 표지판이 약한데. 된다면 어떤 표지판이 되겠는가? 사실 살면서 이런 질문을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너는 저기 살면서 길거리 무슨 표지판이 되고 싶니? 씻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 무슨 뭐 연애할 때나 가끔 정말 억만 분의 1의 확률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전 처음 보는 질문이거든요. 길거리 표지판이 된다면 뭐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겠죠. 왜 그걸 선택했느냐. 네. 뭐를 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진짜 어렵다. 표지판. 글로벌은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아니요. 대충 생각했어요. 미국은 어떤 인재를 유독 좋아할까요? 타일러 씨가 얘기해 주시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성격을 보는 것 같아요. 창의성을 보지 않아요?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거 보지 않아요? 그런 약간 자아에 대한 생각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뭐 그 한국 기업이랑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닌데 대신 한국 기업은 좀 프라이빗한 경험들을 많이 건드리는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은 인성이라든가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성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 첫 번째 질문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 내가 무엇을 일으켜내겠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글로벌 기업들 면접 문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면접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겠다,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갖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많은 자유를 주는 면접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이제 또 면접 보러 가야죠. 그렇죠. 진짜 또 면접 봐야 돼요, 지금? 아, 그럼요. 한 사람씩? 아, 뽑히고 싶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쓸 게 없네. 말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의료 잘하는 거 고려를 해. 자, 다음 타일러. 한번 할게요. 네네네. 타일러 갑니다. 타일러 씨 그 자신이 길거리 표지판이 된다면 어떤 표지판이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표지판이 된다면 그러면은 타일러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제가 표지판이 되니까요. 그러면 표지판으로서 존재하면서 제 정체성이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무스 크로싱 간판이 될 것 같아요. 무스 크로싱 간판이 될 것 같아요. 무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 다시 저한테 질문을. 네, 무스는 북미에서 살고 있는 동물인데 약간 사슴처럼 생겼지만 소만큼 크고 뿔이 되게 이렇게 크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뽀몬테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무스들이 길을 건너야 할 때가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되면은 사실 둘 다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이 됨으로써 제가 사랑하는 버몬트의 자연을 지킬 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공존에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판으로서 살아야 된다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뭐 네. 노루 조심, 네네. 사슴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거가 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런 거와 매우 비슷할 것 같지만 저는 버몬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 정체성이나 제 고향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를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 이제 한번 해봤다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네요, 이제. 이제 막 당황하지도 않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러네. 예상하시면 된다. 그러긴 되죠.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각인되는 부분이 있었고 신선한 맛이 있었고 도 좋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막 포장된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잘하긴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문제 자체가 개인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비전 가치관을 보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나름 다 좀 있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저 면접관님들이 갑이죠? 갑인가요? 참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갑이죠. 갑이야? 나도 갑인데? 나를 세일즈하는 거잖아요. 나를 세일즈 하는데 어차피 아쉬운 건 나잖아요. 그치. 그렇죠. 아쉬운 건 나지. 나도 세일즈인데. 갑이네 그러면. 내가 뽑는 사람인데 좋아요. 그럼 내가 사원이 됐어. 그럼 갑과 을인가요? 다른 종류의 갑과 을이 되죠. 그때는 계약 관계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약직은. 네. 계약직은 갑과 갑 아니야? 갑과 을인가? 갑을 병. 반대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왜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그 생각 때문에. 그 그런 생각 거예요. 때문에. 만약에 그 그러면 위치가 왜 지원해요? 바뀌어서 이를테면 뭐 헤드헌팅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왜 원하십니까? 언제 저 우리 프로 잘 되면 있잖아요. 저분들을 역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거. 우리 뇌새 기업이라고 하고. 새끼요. 뇌새 기업 뭐라 그래? 뭐. 재밌다. 아, 너무 머리 아파요, 진짜. 아, 뽑았어요? 들어볼까요, 그럼? 상무님?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네네. 이번 문제정 남자는 타일러 씨입니다. 타일러 씨입니다. 왜? 타일러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생뚱맞은 표지판을 어떤 기업과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자신의 정체성, 버몬트주, 누르금지냐라고 하니까 다르다, 버몬트주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패션 회사로서 어떤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잘 맞는 인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 몇 대 몇 채 비율로 타일러? 3대 1입니다. 일은 누굽니까? 상무님이죠. 절 골랐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고 있고 도대체 이런 문제 왜 내는 건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문제는 약간 아이스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 골을 좀 충분히 말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기회고 앞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나의 가치관이 뭐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펴서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판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뭔가 크리티컬하게 들어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한테 판을 열어주는 문제인지를 빨리 센싱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도 또 방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또 사실 눈치가 없는 거죠. 다른 분들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실 저는 랩몬스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와,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활용해서 뭔가 열의가 정말 느껴졌어요. 본인의 진심이 굉장히 느껴졌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요. 이제 전현무 씨처럼 정말 세게 지르는 스타일은 회사에 들어오면 무난히 출퇴근하고 그냥 열심히 할 사람을 한 7, 80% 뽑는다면은 한 1, 20% 정도는 뭐 아니면 도인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저 안 뽑으셔도 좋고 들어가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저 대박 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번에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장을 열어줬을 때 심하게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아, 이 사람 내가 한번 10년 후에 회사에 남아있는지 못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포션으로 들어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타일러 씨 아주 입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네요. 뽑힐 줄 알았어요? 네? 뽑힐 줄 알았어요? 그냥 뽑히고 싶었어요. 사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그때 뽑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아니, 저 궁금한 게 무스랑 디어랑 뭔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노루랑. 무슨 차이입니까? 무스가 어떻게 울죠? 네? 무스. 뭐 이렇게 말처럼 하나? 그런 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노루가 어떻게 오래요? 근데 보통 노루? 다들 그거 있어요? 얘기했지만 낸다면은. 뇌가 좀 녹고 있습니다. 나 지금 약간 이상해졌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내려놓은 것 같아. 좋습니다. 어쨌든 뭐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희 자신감이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보여주세요. 세계 대학 입시 아, 케임브리지 대학. 아이고, 또 세계 대학으로 가셨구나. 저보단 면접이 낫지 않나, 대입보단. 일단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영국의 명문이죠? 제가 영국에서 왔죠. 아, 그러네. 영국이 그렇죠. 옆에. 영국에는 옥스브리지라고 케임브리지 플러스 옥스포드가 있죠. 양대 명문. 어디 나왔죠? 저요? 네. 전 고등학교 영국에서 영국 고등학교? 저희 형이 옥스포드를 나왔습니다. 아, 정말. 옥스포드 수학과를 나왔죠.
친형이 친형이. 졸업해서 카이스트 금융공학과 갔었죠. 친형이? 천재예요, 저. 비교 많이 됐어. 친형이에요. 많이 됐기 때문에 연기를 시작했죠. 재빨리. 머리가 좋은 집안이네. 그러니까. 그죠? 네. 예. 가진 건 좋게 태어났는데.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일단 잠깐 케임브리지 대학 잠깐 얘기를 하면요. 네.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 이제 뉴턴, 뉴턴, 아이작 뉴턴. 네. 그리고 찰스 다윈, 스티븐 호킹. 아니 근데 그 시카고대는 어때요? 그 이렇게 입시 문제가 좀 참신해요?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카고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드는데 문제를? 그래서 근데 되게 주상적인 게 많아요. 추상적인 거. 네. 이를테면 그래서 뭐 한국말로 설명할지 모르는데 string theory라고 촉근 이론. 접근 이론, 촉근. 촉근 이론, 촉근? 그래서 촉근 이론? 그냥 촉근 이론을 논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그냥 왜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네. 미리 준비하려 준비할 수 어렵죠. 없겠죠. 뇌생남 같은 그런 문제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임브리지 대학 입시 문제, 영국의 명문대학교는 어떤 입시 문제를 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뭐야? 아유.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아예 답이 생각 안 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알 거 아니에요? 뭐 엄청 옛날에 읽었으니까 내용은 알죠? 내용은 알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제가 중학교 때 네네. 되게 필수로 읽어야 되는 소설. 읽어야 되는 그러네. 국어책에 써 있겠네요. 로미오와 그러겠네요. 줄리엣이. 뭐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어항 있는 데서 뭐 사랑에 빠지고 뭐 그 창문에서 고백하고 요즘 슬퍼하고. 친구들은 어항만 떠올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로미오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무도회에서 줄리엣을 만나면서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원수의 딸 그리고 원수의 아들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 거죠. 네. 사실 이 둘이 사랑을 하고 둘 다 죽기까지 5일 걸렸어요. 일요일 날 만나서 아마 주중에 죽었을 거예요. 일요일에 만나서. 주말 안 끼고 죽은 거죠? 주말 일요일 날 만나서 월요일 날 결혼했고 어. 월요일 날 그 두 집안에서 한 명씩 죽었고 로미오가 한 명을 죽였죠. 아하. 그래서 도망을 가고 줄리엣이 무슨 약 먹었잖아요. 몇 네. 시간 잠자느냐 그걸 먹고 일어나기 전에 로미오가 오면서 얘 죽었네? 얘 죽었네 하고 음독자살하고 줄리엣이 일어나서 해서 칼로 죽고 엔드. 그게 5일 걸렸다는 거죠. 충동적이네요. 충동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학부모님도 꼭 아셔야 될 거는 그 요새 세계 명문대학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는데 그 가장 큰 의도 중에 하나가 일단은 캠브리지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건 기본이 돼서 와요. 디테일하게는 거의 수석 졸업자, 그 다음에 전 과목도 거기 레벨에 있는데 가장 높은 이제 A레벨 받은 그런 경우에도 20% 정도밖에 합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데 교수들도 고민인 게 어차피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그 이상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데 이 이상의 능력이 뭐냐면 응용력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로미오에 대한 개인적인 사고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 중에 요 지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논리 전개를 봤을 때 전 충동적으로 봅니다. 요걸 체크하거나 두 번째는 특히 캠브리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캠브리지는 대학 와서 학생이 자기가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해서 결국은 자기만의 연구 분야, 논문까지 만드는 걸 되게 중요시하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이거예요. 저기서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로미오가 충동적인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없다. 그래서 대학에 오면 뭐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세계 역사학적 시대 배경이라든가 그런 걸 공부해서 연구를 붙이면 충동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게 캠브리지 교수 채점표에 충동적일 경우 몇 점, 비충동적 이게 없어요. 그냥 그 과정, 그 충동적인가 비충동적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은 보는 거고
제가 이 캠브리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몇 분한테 이쪽 정보를 가지고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충동적이다 비충동적이다 이런 문제의 경우 대답을 아예 안 하고 방금 전처럼 열려 있다. 이건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고득점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한국 학생들한테는 아마 질문을 받는 즉시 머릿속에 그것도 들 거예요. 일단 충동적이라고 하자. 답은 있을 테니까. 아니 첫눈에 이렇게 반한 적들이 다 있으시죠? 타일러도 그런 적 있어요? 첫눈에 네? fall in love? 사실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닌 여자랑 이제 사귄 적이 진짜? 네. 오. 같이- 영국 여자. 아니요. 시카고 미국인인데 시카고 대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대학원을 다녀가지고 그때 결국에 이제 한번 영국에 놀러 갔고요. 그래서 네. 그거 되게 중동적인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독립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알베를 통해서 벌고 있는 돈을 가지고 네. 그 여자를 따라가려고 막 뉴욕까지 갔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영국까지 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막 중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하고 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현무 씨는 처음 심쿵하신 적? 저는 약간 좀 늦게 왔는데 대학 때 이제 첫 교제를 했는데 여자친구랑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하다가 나는 뭐 남편이 집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할 때 집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어떻게 해줘? 집이 뭐 한두 푼이니?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어요. 나는 집을 못 해줘서 이 여자친구랑 결혼을 못 하겠구나. 우리는 연애로 끝나겠구나. 근데 그렇게 운 것도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울음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순수해요. 나이가 성인이 다 돼가지고 20살이 넘어가지고 집을 못 해준다 그러면서 거의 밤새 울었어. 밤새. 그러니까요. 진짜 순수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진짜 순수했다. 엄마 아빠 너무 싫고 밉고 옆에 옆집에 누구네 엄마 아빠는 벌써 뭐 집을 뭐 해서 뭐 전세를 껴가지고 아들 뭐 해준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미운 거야. 너무 귀여우시네요. 그죠? 되게 순수했죠. 네네네.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자, 이번 인터뷰는 2인 1조 인터뷰로 갈 겁니다. 2인 1조는 여러분들이 짝을 한번 저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석 씨랑 제가 짝을 크로스 지으면은 둘 다 불합격입니다. 이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충동적인가요? 일단 그거부터. 난 충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충동적이에요. 저도 충동적. 저도 충동적. 비충동. 전 비충동이야. 같이 갈까요 그럼? 비충동, 우리끼리 이렇게 셋이. 지석, 석진 어때요? 오케이. 해볼게요. 네. 하고 둘이. 예, 제가 타일러랑 할게요. 네. 타일러가 그리고 알아서 인도 다 수학과끼리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 1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 잘안 어떻게 되는 것 되죠? 서로 말문 막히면 뭐. 그냥 이게 뭐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충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 진짜로. 완전 숫자로 간다기보다는 그 나이 때는 이장원 학생에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미오는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살을 한다는 거는 그 뒤에 후회할 기회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로미오가 충동적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로미오가 잘못했는가라고 물어봐도 저는 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막 학원 다녔어요? 지난주에 너무 달라졌어. 포텐 터졌어. 일단 썸을 안 하잖아. 아,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 얼굴색도 안 아직 빠지고. 다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아, 준비 많이 했구나. 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랑에 어떻게 빠지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언제 빠질지 모르니 언제나 안전벨트를 매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키. 네. 소름 끼쳤어요.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가장 하셨어요. 사람이 가장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사랑에 빠졌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살만큼은 잘못이고 충동에 의한 잘못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거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서적을 근거로 두셨는데요. 혹시나 자살과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만약에 익히게 되셨다면, 배우게 되셨다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신념 또는 네. 그 이론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살이 안 좋은 것이고 사랑은 갑자기 빠져드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신념이지 않습니까? 이제 논문이나 뭐 그런 그 학문이라는 거는 현상에 대한 것이고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믿는 바와 제가 아는 바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네, 면접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세계 명문대학들은 어떤 학생을 좋아하느냐, 그 평가 기준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거의 6분 동시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제 가치관으로는, 제 신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신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대학생에게 맞지 않죠. 대학은 개성을 추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물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좀 베이스로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뭐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기존의 지식을 베이스로 논리를 전개할 것. 두 번째는 대학 와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 과제 설정의 답을 보여줄 것. 이러면 사실은 명문대 들어가기엔 더 좋습니다. 좋은 팁이다, 이거. 뭐 아쉬워하진 마시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합격시킬 순 없고 추가 합격. 추가 합격, 캠브리지 추가 합격이 없습니다. 1번, 2번. 2명이 저 등록을 안 했대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교수들끼리 협의해서 정원 미달로 그냥 클리닉을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싫어요? 만장일치로 한 분이 딱 남았어요. 이미 누셨겠지만 그래도 싫어요? 만장일치로 한 분이 딱 남았어요. 한 분. 이장원 씨. 아까 수학 문제도 맞추고 오늘 이장원의 날이네. 그러게요. 어떤 이유에서죠?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지식을 베이스로 설명을 하시려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학문적 발전의 여지가 없다는 면에서 왠지 저 학생을 뽑아놓으면 대학 와서는 이미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과제를 설정 안 하고 어차피 죽음에 대해서는 결론 섰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결론 섰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연구는 안 하겠습니다. 약간 이럴 것 같아서 자기 논리가 이미 완성돼 있는 사람. 네네네네. 그게 사실은 한국의 명문대생들의 좀 단점이기도 해요. 나는 이미 완성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세계 명문대학에서는 그런 걸 좀 덜 보기 때문에 그게 아쉬웠지만 여기 중에서 만장일치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캠브리지. 캠브리지를 갔어.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불도 내보고 케임브리지 대학 문제도 풀어보고 말이죠. 머리 쥐나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오프닝 때랑 다른 여러분들의 얼굴이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또 반영하는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진짜 많이 배우고 가면서 큰 깨달음 하나 얻고 갑니다. 어떤 깨달음인가요? 물론 우리가 생각을 뇌로도 하지만 네. 마음에 아니 감성 파는 게 아니라 누가를 울리려고 그런 거? 마음의 눈으로 생각을 한다. 뇌가 꼭 생각이 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문제 중에 김지석 씨의 마음을 제일 크게 움직이는 문제는 뭐예요? 불? 세렌디피티. 의도 걸린 거? 마음에 불이 막 붙었어요. 충동적인 것도 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네.